얼마 전 한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친구 중에 정말 부러운 친구가 한 명 있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친구가 정말 부러워. 아침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기타를 배우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든대. 그 친구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데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5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소중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녕한 오늘과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이는 꽤 많으시지만 볼 때마다 참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하는 분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부러움 대상을 돈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 자녀가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그분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 건강한 몸.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중요성을 잊고 살기 쉽지만 하루하루 약에 의존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69세 철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오직 사업에만 매달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철수 씨가 신경 쓰던 것은 오직 매출과 수익뿐이었지요. 거래처들을 상대하느라 잦은 회식과 음주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도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려면 젊은 시절에 힘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철수 씨가 은퇴하고 편안하게 지낼까요? 철수 씨는 은퇴 후에 운동과 바깥 활동은 멀리하고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생활했습니다. 점점 외출조차 쉽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는 60대 중반에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복용해야만 겨우 버틸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은퇴 후에 골프 여행이다, 해외여행이다 신나게 놀러 다니는데 철수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넉넉하면 뭐합니까? 건강이 나빠지니 돈은 그저 병원비로만 나갑니다. 건강을 잃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직도 돈과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돈도 명예도 자녀의 성공도 아닌 바로 자신의 건강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진부한 진리인데 우린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만약 철수 씨가 60대 초반부터라도 꾸준히 운동과 식단 관리를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친구들처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돈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는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루에 햇빛과 바람을 쐬며 20분만이라도 꾸준히 걷는다면 우울증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도 습관입니다. 두 번째, 독립적인 경제력. 경제적 여유라고 하면 보통 엄청난 부를 상상하곤 합니다. 엄청난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돈을 받아야 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노후의 삶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70대 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주부로 살면서도 늘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자신만의 수입이 없어서 작은 돈을 쓰는 것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눈치 주지는 않지만 영희 씨는 괜히 구차하고 속상한 마음이 매번 듭니다. 지난달에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차마 남편한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데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신감이 위축되고 자감해집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존감과 직결되며 노후에도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부터 소액이라도 자신만의 자금을 마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은퇴한 중년이라면 작은 일자리라도 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경력도 없고 경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청이나 지자체 사업체들에서 지원하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급여가 크지 않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느끼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정말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평생기관에서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 일자리를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의 소통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후에 일을 구한다는 게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하던 일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건강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중년들 중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은 꽤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독립적인 경제력과 자존감을 위해 일을 하는 중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젊은 시절 시간을 많이 못 보냈으니 이제라도 함께 보내야지 하며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67세 형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형준 씨는 해외 출장이 잦았던 해외 영업부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는 것이 질릴 대로 질린 형준 씨. 그만큼 가족들과의 시간도 많이 보내지 못하고 한평생을 회사에 몸바쳤습니다. 형준 씨의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형준 씨와 아내는 제대로 된 대화 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은퇴를 하고 이제는 부부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오랜 시간 서로의 감정적 부재로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사건건 의견이 달라 자주 싸우기만 합니다.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형준 씨는 지나간 세월이 한탄스럽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족한테, 아내한테 신경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친구 부부들은 같이 운동을 하러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 가장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배우자라고 합니다. 형준 씨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형준 씨의 아내가 헌신적으로 키운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부모의 인생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노후의 삶에 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형준 씨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배우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 마음의 대화를 나누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조금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식이나 돈 이야기보다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둘째, 작은 취미라도 함께 하세요. 함께하는 활동이 부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함께 하거나 요리나 여행 같은 체험형 활동도 부부가 친해지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회사 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에는 혼자서 고독을 즐기고 싶은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은퇴하고 보니 직장에서 매일 만났던 사람들마저 그리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임에 나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민준 씨는 은퇴 후 특별한 취미 없이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끔 만났지만 만날수록 점점 할 이야기가 줄어들고 만남의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기력함과 외로움으로 우울한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취미 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정원 가꾸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같이 은퇴한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민준 씨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면서 내가 다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취미를 즐기면 좋지만 노후에 취미가 없더라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 좋아하는 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기관리.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자신을 가꾸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에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지요. 마음에 들지 않게 변하기도 합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그 자신감은 또 건강과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으면 편한 옷만 찾게 되고 씻는 것도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피부는 노화되고 체중도 늘고 자세는 구부정해집니다.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지요. 반면 꾸준히 피부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며 자신을 가꾼다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피부 관리가 아닌 매일 아침 저녁 화장품을 잘 바르고 외출할 때 선크림을 잘 바르면 피부 노화를 현저히 막아줍니다. 그리고 피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헤어스타일인데요.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머리도 다듬으며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이 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편한 옷만 찾지 마세요.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습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갈하게 지내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의미 있는 삶 추구하기.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 뭘 배우나, 배워서 어디 써먹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어디에 써야만 해야 배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일하느라 바빠서 경험하지 못했던 취미들, 시간도 충분하고 경험도 있으니 외국어나 운동들을 배우며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많은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수업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갈망하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를 찾고 꾸준히 학습하세요.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다면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봉사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분야의 멘토링 등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경제력, 관계, 자기관리, 의미 있는 삶 추구하기. 이 5가지 모습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은퇴 후에도 미련과 후회 없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에 부러운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은퇴 후 삶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안녕을 빕니다. 이상으로 안녕한 오늘이었습니다.